가기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14일 토요일 점심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시간, 저는 오늘 굉장히 오랫동안 잤어요. 지난주 자전거 타고 바로 휴가를 내고도 바로 출근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패착이었는데 일주일 내내 잠이 부족해가지고 조금 해롱해롱 거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동안에 부족했던 잠 한꺼번에 자면서 9시간 넘게 잤더니 뭔가 이제 정상화 된 것 같습니다. 아우, 날씨 너무 좋죠. 기가 막힙니다. 어제 비가 온 이후라서 이렇게 날씨가 좋군요. 아름답네요. 캘리포니아 하늘을 보는 듯한 느낌의 멋진 하늘. 네, 좋습니다. 근데 약간 더워요. 벌써 굉장히 많이 덥습니다. 그래서 더위에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갑자기 더위가 시작할 때 자전거를 탔는데 그 땡볕에서 자전거를 그냥 타니까 와, 정말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오랫동안 밖에서 활동하시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는 점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은 하락하면서 마감이 되었는데요. 장중에 사실은 그 반등을 거의 다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영학적 리스크, 한국은 진영학적 리스크를 그대로 얻어 터지면서 그나마 이제 거래소는 상당히 선방했지만은 아시아 모든 국가들과 함께 코스닥은 굉장히 큰 폭의 낙폭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해서 한 1% 하락해서 시작했다가 거의 보합까지 갔다가요, 다시 밀리면서 끝이 났습니다. S&P는 1.13% 빠졌고요. 다우는 1.79%, 나스닥은 1.30% 빠졌고 러셀은 1.78% 빠졌습니다. 특별히 기술주가 집중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하락폭이 상당히 컸는데요. 무려 2.6% 올라서 거의 반도체 전 종목이 빠졌고, 기술주들 중에서도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빠졌다라고 지금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빠지게 된 데는 이란의 반격, 보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 한마디, 전쟁은 지옥의 일종이다. 왜 사람들은 지옥을 만드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뭐 핵과 관련된 이슈가 가장 큽니다. 이란은 핵을 농축을 계속하고 싶어 했고, 그리고 이미 이건 합의사항 아니냐 하고 농축을 했고,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절대 있을 수 없다라고 했던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가 용납을 하면서 발을 뺐죠. 그리고 이라크에서 대사관 직원들을 빼면서 거의 뭐 이번 전쟁은 뭐 거의 기정사실의 방향으로 흘러가다가 이번 일이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요. 참,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란의 그 타격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어제 나온 뉴스가 맞다면 핵심 군 지도부와 그다음에 핵 과학자들이 죽었다. 이렇게 소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보복을 안 할래 안 할 수 없었을 것 같긴 하고요. 그래서 미사일 수백 발 중에 몇 발이 텔아비브 시내 건물을 타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레드라인을 넘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재차 보복할 것을 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란이 조금 더 확전이 될 수 있는데, 군사 전문가들은 이란이 보복할 수 있는 수단이 도대체 몇 개나 되겠는가? 미사일을 쏘면 거의 대부분 막히고, 그렇다고 이제 가장 강력한 미사일을 쏘게 됐는데도 그게 만약에 막혀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공격할 거리가 없고, 예를 들어 이제 인접한 국가면 육군 지상군끼리 맞붙을 수 있는데 그 사이에 중간에 뭐 이라크도 있고요, 뭐 사우디아라비아도 있고, 뭐 이렇게 꽤 넓어요. 그러니까 키로수가 뭐 몇십 킬로 몇백 킬로 되는 수준이 아니고 몇천 킬로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결국 공중전밖에 할 수 없는데, 지금 분위기 봐서는 이스라엘은 비행기가 가서 타격을 한 거니 이라크와 사우디와 등등의 협조를 받았다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이것은 결국은 미국의 그늘 아래서 이것들을 행동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엄청난 정밀 타격, 그러니까 핵심 인원들을 사살했다라는 것을 보건대 미국과 이스라엘의 정보 교류가 어느 정도 차원인지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대목이고,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미국 군사력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는 약간 중동이 뜨거운 하얗고이긴 하고 오래된 곳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지역적 군사 분쟁이잖아요. 지역적 전쟁인데, 이 사이즈가 더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상상을 좀 하나 했고, 또 하나, 미국이 이렇게 일종의 이제 경찰 역할에서 발을 빼서 니들 알아서 해 라고 한다면,
향후에 이런 분쟁들은 더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라는 상상과 함께 만약 그렇다면 달러를 지탱해주는 핵심 자원인 두 가지, 미국의 군사력과 그 군사력에 의해서 지켜지는 세계 질서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라는 금융 쪽에서 생각했을 때, 자본시장 쪽에서 생각했을 때 그런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네. 사실은 제가 계속 표현했던 것은 세계 자본 시스템과 경제는 미국의 호혜적인 달러 체제에 의해서 지켜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제가 표현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사람들이 왜 미국이 말하는 달러 기축 시스템을 받아들였느냐, 그 이유인즉슨 미국이 세계의 질서를 제공해 주었고 그 질서 안에서 우리는 편안하게 무역을 할 수 있었고 뭐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할 수 있었고 거기서 최고의 그 퍼포먼스를 만들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달러 기축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리고 또 그 미국이 만들어낸 질서라는 것은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들인데, 이렇게 미국이 발을 빼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니 우리 요즘에 중국하고 교류량이 더 많은데 뭐 굳이 뭐 달러 쓸 필요 있어?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트럼프에 의해서 사실은 중기적으로 봤을 때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 달러 기축 질서에 대한 각 국가별로 조금 의문을 갖기 시작하는 거 아닐까 하는 걱정이 좀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 단기적인 걸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정학적 이슈가 터지면 보통에는 달러가 최고 강세가 되죠. 그죠? 다 필요 없고 너무 위험하니까 당장 현금을 들고 있어야 돼. 다른 걸로 뭐 바꿀 수 있는. 그래서 달러가 강세인데 오늘 달러 강세가 되긴 했어요. 근데 전일 너무 많이 떨어졌잖아요. 뭐 99 하던 게 98까지 가요. 98이 깨져서 97.85 뭐 이렇게 갔었는데, 그럼 오늘 많이 올랐어야 되잖아요. 98.13입니다. 98.13. 반면에 달러가 제자리로 역할을 못 해주면 다른 것들이 어떻게 되나요? 막 꿈틀꿈틀 하는 게 있었죠. 근데 금입니다. 금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어요. 1452달러. 온스당 1452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찍습니다. 얘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반등을 하면서 사상 최고치로 갔고요. 비트코인은 뭐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뭐 기술주도 떨어지고 분위기도 안 좋고 해서 떨어졌지만 그렇게 크게 안 떨어졌어요. 105,500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달러 위상을 보고 감안을 해보면 이런 일이 있을 때 달러가 1%, 2% 이상 그냥 빵빵빵 저는 폭등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러지 않았더라는 거죠. 자, 반면에 전쟁과 중동 전쟁이 발생했기 때문에 원자재, 특별히 유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폭등을 했습니다. 전일 말씀드렸을 때 WTI 68이었었는데요. 약 73 근처까지, 그것도 더 많이 올랐다 좀 내려온 거고요. 브렌트도 70에서 74달러까지 폭등하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미국에서 나왔던 경제 지표들이 시장에 아무런 반응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란이 이 생각을 했죠. 지금 우리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지만 이란이 반격할 여지가 뭐가 있어? 얼마나 있어? 할 수 있어?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없을 거야 해서 시장이 반등을 막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란에서 수백 발의 미사일이 나오면서 일부 텔아비브에 피폭이 되자 주가가 떨어졌죠. 이거 또 확전되고 그럼 또 응전하고 또 뭐 보복 공격 서로 하고 꽤 길어지겠구나 라는 생각에 시장이 떨어져서 시작했다 반등을 했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이렇게 마무리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죠. 그런데 이제 시장이 반등을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이 되는 지표들이 몇 개 나왔는데, 미시건 대학교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심리 지표들과 그다음 기대 인플레이션이 나왔는데 모두 안정적으로 나왔어요. 미시간 대학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지난달 4.2에서 4.1로, 그리고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6.6에서 5.1%로 뚝 떨어지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왔고, 소비자 그 기대 지수는 47.9에서 58.4까지로 올라왔고, 심리 지수는 52.2에서 60.5로, 그리고 평가 지수는 58.9에서 63.7로 다들 이렇게 뻥뻥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호재 뉴스가 뜬 거예요. 인플레이션은 안정되고 소비자 심리 지수는 올라왔으니 이거는 뭐 시장에 부스팅할 수 있는 좋은 뉴스였는데 뭐 이것들이 전혀 반응을 하지 못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됐을까? 채권도 안전자산이잖아요. 그런데 아주 심한 그 리스크가 터지면 채권도 필요 없고 달러로 가잖아요. 예, 그렇게 되잖아요. 오늘도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채권 금리가 올라갔죠. 채권 금리가 사실 미시건대 이 지표는 채권 금리를 떨어뜨리는 요소였습니다. 근데 뭐가 채권 금리를 올리는 요소가 됐을까요? 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인데, 근데 뭐 미시건 인플레이션 낮아졌는데 왜 유가가 올랐잖아요. 유가가 오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치가 있으면서 이거 또 7월 달도 물 건너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된 것이죠. 예, 그래서 그 물가에 대한 우려로 그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그래서 4.3대까지 떨어지던 4.36이 콘크리트 바닥 같다. 자, 이번에 좀 이거 깨트리는지 보자라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이 이슈로 인해서 다시 뻥 튀면서 장중에 4.45까지 갔다가 4.40으로 마무리됐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기준으로.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변수들은, 사실은 안전자산은 미국 채권도 안전자산이에요. 그쵸? 그리고 달러도 안전자산이고. 근데 그 예를 들어서 위험자산 회피할 때 첫 번째로 가는 게 이제 채권 쪽으로 가면서 뭐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아, 앞으로 좀 모든 게 좀 희망이 없어, 뭐 이러면 채권 금리가 내려가면서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채권이 좋아지는 건데, 근데 그거보다 더 심한, 막 옛날 코로나 때 막 이럴 때면 다 필요 없고 달러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종합해서 보시면, 이 기정학적 이슈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가 터졌는데, 안전자산 선호가 심하게 터지니까 달러로 갔어. 근데 달러와의 강세는 아주 미미하게 나타났어. 그러면 미국 국채는요? 미국 국채는 그냥 떨어졌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 이게 종합을 해보면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미국 자산 가격에 있어서 미국 물들 있잖아요. 미국 물이 좀 취약하다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채권 금리가 이렇게, 금리는 튀었어. 자, 금리하고 환율하고 관계를 보면 금리가 튀면 달러 강세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금리만 튄 걸로도 달러 강세가 이 정도는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번 거는 이슈가 발생해서 달러 강세가 이루어졌는데 달러 강세 되게 조금 이루어졌고, 그렇다고 안전자산 선호로 이게 뭐 그 채권 가격이 다시 강세로 간 거, 그것도 아니고, 데이터는 채권 강세를 보여줬고, 인플레가 있을 거라고만 생각하면 채권 금리 툭툭툭툭 막 튀고, 뭐 좀 이상하잖아요. 뭔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이제 작년까지 계속 미국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는 뭐 채권과 그 그리고 주식 시장을 이렇게 엮어서 말씀드리기가 그 로직대로 갔습니다. 로직대로 갔는데 최근 몇 달간의 흐름은 이 로직대로 안 간다는 거예요. 로직대로 안 가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는 미국의 미래에 대해서 되게 불안해하는 요소들이 지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안해하는 요소들이 데이터 값이 잘 나옴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결국은 하반기 가서 7월 달쯤 되어서 데이터 값이 나오는 거 보고 트럼프 행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뭐 인플레이션 없어, 빨리 금리 내려 하는 게 맞으면, 그때 이제 다시 정상화되면서, 모든 게 정상화되면서 금리도 내려가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뭐냐면 트럼프가 했던 이런 관세 정책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국제 지정학적인 이 그 행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이 이거 뭐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좀 이상한데? 이렇게 느끼고 있다라고 밖에 저는 표현을 못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조용히 해. 네, 하여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데이터 값이나 이런 것들은 월요일날 같이 숫자를 보면서 하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함께 해주신 모든 그 증시학도 TV 구독자와 시청자분들께 너무나 깊이 감사드리고요. 네, 시즌 2가 언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마음속에 시즌 2가 들어왔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네, 말을 조금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행복한 주말 되시길 빌겠습니다. 안녕.